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익 파트 5를 8분 안에 풀기 위한 전략을 정리해드리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든 난이도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목표 점수대별로 어느 정도의 문제까지 맞춰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트 5 8분 컷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아는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는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고, 목표 점수를 기준으로 버릴 문제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먼저 점수에 따라서 틀려도 되는 문제수를 보여드리면, 목표 점수가 750점일 때는 LC 400점에 RC 350점을 기준으로 잡고 파트 5에서 6, 7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목표 점수가 900점일 때는 LC 475점에 RC 425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파트 5에서 2-3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 점수대별로 틀려도 되는 문제수를 정해두고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끌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대별로 어떤 문제를 맞춰야 하는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최근 기출 문제집을 대상으로 정답률에 따른 문제수와 유형별 출제 문제수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정답률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구분해보면 정답률 80에서 90% 문제는 난이도 하로, 60에서 70% 문제는 난이도 중으로, 50% 이하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난이도 하 18문제, 난이도 중 8문제, 난이도 상 4문제 구조로 출제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 점수에 따라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 맞춰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300점에서 350점 사이가 목표라면 정답률 70%대 구간까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350점에서 400점 사이이면 정답률 60%대 구간까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400점 이상이 목표인 경우에만 고난이도 문제도 일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유형별 출제 문제수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파트 5 문제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파트 5 문제 유형은 보기의 구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사인데 다른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휘 문제이고, 같은 단어인데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품사 문제입니다. 보기가 모두 대명사이면 대명사 문제이고, 보기가 모두 전치사이거나 전치사와 부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전치사 문제입니다. 보기가 모두 접속사이거나 접속사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접속사 자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접속사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포함하지 않고 다른 단어와 품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복합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의 유형별 출제 문제수를 보면 출제 비중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어휘가 약 10문제, 품사가 약 10문제,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와 복합 문제가 약 10문제로 각 유형이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 5는 난이도뿐만 아니라 유형도 일정한 구조 안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난이도에 따라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목표 점수대별로 맞춰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답률 90%대 문제입니다. 정답의 단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1번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로 located를 자연스럽게 수식하는 A가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는 품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비동사 뒤에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B가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인칭 대명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이므로 소유격 A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정답률 80%대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해석과 문법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로 빈칸을 수식하는 effective와 of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B가 정답이 됩니다. 5번 문제는 품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관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여서 형용사로 쓰일 수 없는 보기 A와 B는 제거합니다. 그리고 더미를 의미하는 스택은 정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리되는 대상이므로 C가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로 빈칸 뒤에 단어를 확인하면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서 기간과 쓰일 수 있는 D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정답률 60에서 70%대 문제입니다. 어휘의 쓰임과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문법과 해석을 함께 적용해야 풀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로 빈칸 뒤에 단어를 확인하면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 about과 쓰일 수 있는 자동사 B가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는 품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위치 명사절 안에 동사가 없어서 동사 자리이므로 동사가 아닌 보기 B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보기의 동사 send는 타동사인데 빈칸 뒤에 명사가 없어서 수동태 C가 정답이 됩니다. 9번 문제는 보기에 접속사가 있어서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접속사 없이 동사가 2개 있어서 접속사 자리입니다. 전치사 B를 제거하고 문장을 해석하면 L은 자신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를 발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기회를 발견할 때마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C가 됩니다. 다음은 정답률 40에서 50%대 문제입니다. 어휘 난이도가 높거나 심화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400점 이하를 목표로 한다면 이 유형을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도 이 문제를 만나면 과감히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로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를 찾으면 합성 혼합물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투전치사구의 내용과 자연스러운 D가 정답이 됩니다. 11번 문제는 품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기 모두 동사 이외의 품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먼저 복합 명사 뒤에 쓰이기 어색한 보기 B와 D를 제거합니다. 남은 명사 중에서 a number of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복수 명사 A가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보기에 접속사가 있어서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접속사 없이 동사가 하나 있고 투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여서 접속사 A와 형용사 B는 제거합니다. 빈칸은 세 개의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either는 들어갈 수 없고 각각을 의미하는 each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정답률 30% 이하 문제입니다. 어휘와 문법의 어려운 쓰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만점 방지용 문제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바로 풀리지 않으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문제는 동사-ed 어휘 문제로 빈칸 앞에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를 만드는 자리여서 주어가 단서가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면 고객 주문이 재무팀의 승인을 받으면 2일 이내에 빈칸된다는 내용이 나와서 대의가 가리키는 고객 주문과 쓰일 수 있는 어휘를 골라야 하는데요. 먼저 수동태로 쓰일 수 없는 자동사 D는 제거하고 고객 주문은 처리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C가 됩니다. 이 문제는 동사 필이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어커가 자동사인 것을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품사 문제로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비동사 뒤에 빈칸이 와서 동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 A를 제거하고 주어와 동격이 아닌 명사 C도 제거합니다. 그런데 해저테이트는 자동사로 수동태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동사 ed도 들어갈 수 없어서 정답은 B가 됩니다. 이 문제는 해저테이트이 자동사라는 것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전치사 문제로 빈칸 뒤에 단어를 확인하면 대명사가 나와서 문제를 해석합니다. K에게 문제들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이미 다뤄진 것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도즈는 문제들을 가리키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이미 다뤄진 것 이외의 문제가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A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전치사 비운드가 뭐뭐 이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앞에서 풀어본 문제들을 기준으로 난이도별로 나타나는 문제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답률 90%대는 정답의 단서가 바로 보이는 문제이고 정답률 80%대는 기본적인 해석과 문법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60에서 70%대는 어휘의 쓰임과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문법과 해석을 함께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40에서 50%대는 어휘 난이도가 높거나 심화 문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정답률 30% 이하는 어휘와 문법의 어려운 쓰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만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 점수에 따라서 버려야 할 유형을 정해두고 맞춰야 하는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5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유형별로 풀이법을 익히고 단어 암기와 해석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는 오답 개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아는 단어가 많아지고 문장 구조 분석과 해석 실력이 쌓이면 문제 풀이 속도는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파트 5 풀이법과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해석 연습과 단어 암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교재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